창업에 관한 질문 중에 의외로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창업은 얼마로 시작해야 합니까? 아이템별로 다르고 시장 상황이나 상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황당한 대답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한 브랜드의 창업을 살펴보면 창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몇 개의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디다스는 1918년 제빵사였던 아돌프 다슬러, 당시 18세였습니다. 다슬러가 어머니의 세탁실에서 자기가 신을 운동화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돌프는 축구를 좋아했고 형인 루돌프는 육상을 좋아해서 항상 해진 신발을 직접 고쳐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들은 20대에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신념만으로 다슬러 형제라는 스포츠샵을 오픈했습니다. 당시에 가게의 집기는 낡은 중고 타자기가 한 대가 있는 게 전부였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것이 창업의 시작이었죠. 나이키의 필라이트 회장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1962년 24살이었네요. 그때 일본의 브랜드인 아식스의 사장을 만나서 타이거 신발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아식스 사장이 청년 필라이트에게 미국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 물었을 때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즉흥적으로 블루 리본 스포츠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필라이트 회장은 그렇게 수입 라이센스를 따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블루 리본 스포츠 회사를 만들어서 서둘러 창업을 했습니다. 아식스에서 첫 번째 주문량은 200켤레를 받았고 그것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필라이트와 아식스 간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는데요. 필라이트는 자신의 브랜드로 제2의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34살에 $35를 주고 만든 나이키의 로고를 활용해서 지금의 나이키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태어난 목수 페오도르는 1943년 17살 때 이케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갑, 액자, 스타킹과 같은 일상용품들을 통신 판매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58년 32세 스웨덴에서 첫 번째 이케아 샵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창업이었지만 현재 이케아는 매출 수십조 원을 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죠.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1916년 당시 25세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 빌룬투라는 곳에서 영세한 목공소를 운영했는데요. 형편이 궁핍한 그는 쓰다 남은 작은 나무들을 모아서 장난감을 만들었고 자신의 자동차에 실어서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팔고 다녔습니다. 그 후 43살이 되어서 레고라는 이름으로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레고는 점차 덴마크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외에도 맥도날드, 스타벅스, 러쉬, 무인양품,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를 살펴보면 좀 과장된 얘기지만 이렇게 돈 없이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말고도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나 기업의 창업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방금 소개했던 브랜드와 비슷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업자들은 초기부터 비즈니스 전문가 아니었으며 전문적으로 브랜드에 관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업을 얼마로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은 돈만 있으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업이 영업 개시나 매장 오픈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말하게 될 창업은 시작의 의미가 아닙니다. 뜬금없지만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결혼 생활이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죠.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결혼 생활보다 결혼식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부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이처럼 예비 창업자는 창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런 창업은 얼마면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업은 무엇입니까? 1회차 동영상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받으면 당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창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분위기가 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더 어색해지더라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의 창업의 사명은 무엇이죠? 분위기가 아무리 불편해도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공한 브랜드 핵심은 Y에서 시작하잖아요. 샘플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브랜드 사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 어떤 브랜드가 떠오릅니까? 한 잔의 음료가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스타벅스의 사명문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명선언서를 읽어드렸을 때 어떤 브랜드가 떠올랐습니까? 이제는 이 사명문을 가지고 스타벅스의 매장 분위기, 인테리어,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정말 이런 브랜드가 있을까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그들의 제품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의 시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은 나만의 목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창업,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이 아니라 브랜드 창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창업이란 단어가 시점에 맞추었다면 브랜드 창업이란 단어는 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업은 시작이고 브랜드는 목적입니다.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이란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는 피터 드러커의 정의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창업이란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영업과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자본을 고민하기 전에 구독자께서 좋아하는 창업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 이상을 조사해 보십시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최고의 창업자의 사명이나 기업의 목적도 확인해 보십시오. 창업자는 돈 말고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입니다. 창업은 얼마로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의 답변은 다른 사람은 돈으로 해야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필요 없는 것으로 창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이나 지식도 있지만 가치, 친절, 섬김, 소명 그리고 정직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창업을 살펴보면 돈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그들은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